아빠, 안 돼요. 2015년 겨울, 한 소녀의 인생이 산불과 함께 재가 되었습니다. 제약업계를 이끌던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8살 소녀 지우는 간병인 순이의 손을 잡고 제주도로 숨어들었습니다. 15년의 세월 동안 한지우는 오로지 아빠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과연 지우는 진실을 밝히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5년을 준비한 지우의 치밀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 계시든 그곳에 행복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성제약 비밀연구소.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요. 아빠, 8살 한지우는 실험실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아빠가 계신 3층 소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우의 작은 손에는 아빠께 드리려던 크리스마스 카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험실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시간인데 오늘따라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 소장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강 소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떨리고 약하게 들렸습니다. 한 박사 미안하네. 자네가 너무 깨끗해서 문제야.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자는데 혼자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번 신약으로 우리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에 1000억대에 팔릴 수 있는데 말이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민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강민재 소장이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약을 맞으면 심장마비가 와 과로사로 처리될 거야. 자네 부인도 똑같이 처리했어. 지금쯤 병원에서 식물인간 판정받고 있을걸? 당신이 내 아내를. 아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강민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지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기 꼬마가 있어. 강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돌아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잡아! 목격자를 남기면 안 돼. 복도를 뛰어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지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를 돌보던 간병인 순이 아줌마였습니다. 조용히 해, 지우야. 숨소리도 내지 마. 순이는 지우를 안고 비상계단 및 청소도구함 안으로 숨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2층을 수색해 그 꼬마를 찾아. 강민재의 부하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지우를 꼭 안고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잘 들어. 아빠가 너한테 줄 게 있다고 하셨어. 내 목걸이 안에 작은 USB가 숨겨져 있어.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 걸린 하트 모양 목걸이를 만져보니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불. 누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건물 아래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빨리 대피해. 연구원들이 비상구로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지우를 업고 청소도구함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찼고 불길이 계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는요? 지우야,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우리는 살아야 해. 내가 나중에 아빠의 원수를 갚아야 하니까. 순이는 젖은 수건으로 지우의 코와 입을 막고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굉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연구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는 순이 등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순이는 산길을 따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덩이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시간을 달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순이는 쓰러질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 우리는 죽은 사람이야. 강민재가 우리를 찾을 거야. 절대로 이름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라는 이름은 연구소 화재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우는 순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목에 건 목걸이 속 USB를 꼭 쥐고서 말입니다. 순이와 지우는 사흘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뉴스에서는 한성제약 연구소 화재 사고가 대서특보로 나왔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한 박사 부부와 딸 지우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줄 알아. 그래야 살 수 있어. 순이는 지우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남자아이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속초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화물선을 탔습니다. 배 안 컨테이너 틈에 숨어 이틀을 견뎠습니다. 지우는 배멀미로 토하고 울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건 2016년 1월 초였습니다. 순이는 제주도 서쪽 한림읍의 작은 마을로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낡은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빈집은 지붕이 낡고 벽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미혼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아들 민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민준이야. 여자아이라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돼. 지우는 짧은 머리에 남자아이 옷을 입고 민준이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모자를 동정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육지에서 상처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낮에는 감귤밭에서 일했고 밤에는 민박집 청소를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순이가 가르쳐주는 글을 배웠습니다.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나중에 나쁜 사람들한테 복수하려면 똑똑해져야 해. 순이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지우에게 가르쳤습니다. 지우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책을 한 번 읽으면 내용을 모두 외웠고 지도를 한 번 보면 길을 다 기억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야. 순이는 지우의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민준아, 인사해. 차민수 선생님이야. 차민수는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민준아. 나는 옛날에 의사였단다. 차민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쫓겨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순이 씨가 내 사연을 말해줬어. 내 아버지 한 박사를 나는 알아. 훌륭한 분이셨지. 차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박사님이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을 부탁한다고, 그리고 USB를 전달했다고 했어. 지우는 목걸이를 꺼내 차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차민수는 목걸이를 열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생체 인식이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건 내 지문이나 목소리로만 열 수 있어. 아버지가 너를 위해 특별히 만드신 거야. 지우가 손가락을 스캐너에 댔습니다. USB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임상실험 데이터,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차민수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증거야. 강민재가 신약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어.
부작용이 심한데도 숨기고 판매 승인을 받으려 했어. 만약 이약 게시판되면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아야 해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넌 아직 너무 어려. 강민재는 강력한 사람이야.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 차민수는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아니 지우야. 나는 내가 강해지도록 도울 거야. 의학도 가르쳐주고 데이터 분석도 가르쳐줄게. 그리고 때가 되면 함께 복수하자. 그날부터 지우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순이와 감귤밭에서 일했고 밤에는 차민수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의학, 화학, 통계학, 컴퓨터, 그리고 제약 산업의 어두운 이면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지우는 특유의 기억력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 된 지우는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차민수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우야, 내 어머니 말이야. 식물인간 상태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계시대.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세요? 응, 강민재가 증거를 없애지 못한 거야. 내 어머니가 언젠가 깨어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 지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살아계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강민재를 무너뜨리고 엄마를 깨울 거예요. 순이와 차민수는 지우의 각오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복수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 봄, 지우는 16살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8년을 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차민수는 지우에게 검정고시를 준비시켰습니다. 호적이 없어도 특별한 방법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지우야, 너는 언론학과에 가야 해. 기자가 되어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차민수의 조언대로 지우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순이는 지우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컸네. 이제 정말 서울로 가는 거구나. 순이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지우는 8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순이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친엄마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순이도 지우의 엄마였습니다. 2023년 3월 23살이 된 한지우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밟는 서울 땅.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 편의점,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우는 학교 신문사에 들어가 기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재 기법, 인터뷰 스킬, 영상 편집, SNS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지우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이드라는 SNS 계정을 만들 거예요. 지우는 차민수에게 전화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이드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예요. 명품, 여행, 파티,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강민재의 딸, 강서연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강서연은 한성제약의 후계자이자 SNS 스타였습니다. 팔로워 50만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로 명품과 파티를 즐기는 삶을 자랑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접근해서 내부 정보를 캐낼 거예요. 지우는 제이드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차민수가 보내준 돈으로 명품 몇 개를 사서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세련된 카페,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들. 제이드는 금수저 대학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지우는 사진 각도, 조명, 필터까지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기억력은 트렌드 분석에도 유용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제이드의 팔로워는 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서연이 제이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강서연이 자주 가는 청담동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마주쳤습니다. 어머, 혹시 강서연님 아니세요? 팔로우하고 있어요. 서연은 제이드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제이드님, 저도 언니 계정 자주 봐요. 진짜 센스 있으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강서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파티에 함께 가고 쇼핑을 같이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차민수가 대주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이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술을 마시면 비밀을 흘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서연이 술에 취해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해. 임상 데이터 조작해서 신약 승인받고 외국 회사한테 거래 1,000억은 받을 거야. 지우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은밀하게 눌렀습니다. 근데 그게 안전한 약이야? 에이 몰라. 우리 아빠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돈 쓰면 돼. 서연의 무심한 대답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받았다. 부러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강서연과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한성제약 본사 파티에도 초대했습니다. 제이드 언니, 우리 아빠 생일 파티야. 재벌들 엄청 많이 와. 같이 가자. 파티장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강민재를 직접 보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 줄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차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저 대학 졸업하고 신문사에 입사할 거예요. 탐사 보도팀에 들어가서 강민재를 무너뜨릴 거예요. 알았다. 지우야, 조심해서 해라. 그리고 내 엄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무슨 소식이요? 요즘 내 엄마 손가락이 가끔 움직이신대. 깨어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복수와 진실, 그리고 엄마를 되찾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지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 중 하나인 진실일보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면접에서 지우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히 제약 산업이 비리를 파헤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우의 열정과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탐사 보도팀에 배치했습니다. 입사 첫날, 지우는 사회부 탐사 보도팀장 박철민 부장을 만났습니다. 한지우 기자님 환영합니다. 우리 팀은 힘든 곳이에요. 밤샘 취재는 기본이고 위협도 많이 받아요. 버틸 수 있겠어요? 걱정 마세요, 부장님.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박 부장은 잠시 놀랐습니다. 탐사 보도팀에서 지우는 작은 사건들부터 취재했습니다. 식품 안전, 환경 오염,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지우는 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부장님, 한성제약에 대한 탐사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성제약, 그 회사 강민재 회장이 재계에서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괜히 건드렸다가 소송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취재해야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들의 신약 뉴라이프에 심각한 부작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USB에서 나온 데이터는 숨기고 공개된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이 임상 데이터를 보세요. 통계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 부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세요.
지우는 본격적으로 한성제약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자로 일하고 밤에는 제이드로 강서연을 만났습니다.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서연이 지우를 한성제약 본사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우리 회사 구경시켜줄게. 아빠가 오늘 해외 출장 가셔서 아무도 없어. 지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한성제약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이끌고 건물 곳곳을 구경시켜줬습니다. 로비, 연구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언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우는 서연이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슬쩍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25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있었지만 지우는 미리 확인한 사각지대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를 사용했습니다. 차민수가 특별히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우는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였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한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네. 지우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서연이 술 취해서 흘린 아버지 생일과 어머니 기일을 조합한 숫자였습니다. 삐빅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금고를 닫고 책장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경비원이 책상 주변을 살피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 분명 움직임 감지됐는데 그때 지우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전화였습니다. 경비원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지우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책장 뒤에서 나와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죄송해요. 저 한성제약 회장님, 따님 친구예요. 길을 잃었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2층은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강서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네. 내가 찾았잖아. 서연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친구예요. 제가 화장실 위치 잘못 알려줘서 길 잃은 거예요. 경비원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아가씨. 위기를 넘긴 지우는 서연과 함께 건물을 나왔습니다. 언니 무서웠지? 우리 아빠 회사 보안이 엄청 세. 응. 조금 놀랐어.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촬영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민수에게 전송했습니다. 1시간 후 차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대박이다. 이 서류들은 결정적인 증거야. 강민재가 뉴라이프 임상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가 다 있어.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민재는 위험한 사람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뉴라이프를 복용한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심장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니까 심근경색 위험이 있대요. 제 남편은 이 약 먹고 쓰러졌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증언을 모두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3개월간의 취재 끝에 지우는 완벽한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성제약 뉴라이프, 숨겨진 살인마약이었습니다. 박철민 부장에게 기사를 보여주자 그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인데요. 하지만 정말 확실한 거죠? 네, 부장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법무팀 검토를 거쳐야 해요. 그리고 본사 승인도 필요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에게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한지우 기자님, 위험합니다. 강민재가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지우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위험 문자를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차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15년 만에 뵙고 싶어요. 차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요양병원에 연락해둘게. 조심해서 다녀와라. 그날 저녁 지우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안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3층 특별병실로 향했습니다. 302호 문패에 한유진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침대에는 마른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유진, 지우의 친어머니였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고 우아했던 어머니는 이제 앙상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제가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어머니, 15년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죽였어요. 저는 순이 엄마랑 제주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됐어요. 지우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 이제 강민재를 벌할 거예요. 아빠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깨울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지우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몰려와 어머니를 검사했습니다. 기적입니다. 15년 만에 의식을 회복하시다니.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지우는 다시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구나. 네, 어머니, 저 이제 23살이에요. 아빠는 어디?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강민재가 아빠를 죽였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내가 본 거야. 강민재가 아빠한테 주사를. 그리고 나도 같은 약을 알아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아빠가 USB를 남기셨어요. 거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위험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도망가 안 돼요. 어머니, 저는 아빠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리고 강민재를 감옥에 보낼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딸 다칠까?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혼자가 아니에요. 순이 엄마랑 차민수 선생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이에요.
어머니는 지우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조심해, 꼭 조심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지우는 어머니와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하면서도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했어. 지우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USB에 모든 것이 있다고. 네, 어머니, 아빠가 남긴 USB로 제가 강민재를 무너뜨릴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아직 몸이 약해서 오래 깨어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잠든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우는 차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정말,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세요. 증인이 생긴 거예요. 지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민재가 내 어머니를 해칠 수도 있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내일 당장 기사를 내보낼 거예요. 알았다. 내가 내 엄마를 지킬게. 내일부터 경호원을 붙일 거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이제 정말 끝을 낼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강민재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난 다음 날, 지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철민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지우를 불렀습니다. 한 기자, 잠깐 이리 와봐요. 부장실로 들어가니 법무팀 변호사와 본사,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성제약에서 우리 신문사에 항해 전화가 왔어요. 한 기자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무차별적으로 환자들을 인터뷰하고 다닌다고.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만을 취재했어요.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기자, 한성제약은 우리 신문사의 큰 광고주입니다. 섣부른 보도로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합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실보다 광고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제약의 뉴라이프는 위험한 약입니다. 이걸 보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박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기자, 일단 기사는 보류합시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요. 부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부장실을 나온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했습니다. 회사를 믿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단독으로 움직이기로요. 그날 저녁 지우는 강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언니 청담동 바에서 만나자. 지우는 바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서연아, 너한테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 아빠 회사 뉴라이프라는 약 알지?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왜? 그 약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런 건 나는 관심 없어. 서연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 아빠가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어. 서연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말을? 그때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요. 서연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아니, 한지우 기자님, 우리 아빠가 언니 정체를 다 알아냈어. 언니가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한 박사 딸이라는 것도. 지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접근한 그것도 다 계획이었지? 우리 아빠 복수하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들어봐. 싫어.
나는 언니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나를 이용한 거잖아.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발을 뛰쳐나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민수였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다. 강민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 어머니 병실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경호원이 막았지만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안 돼. 지금 가면 너도 위험해. 일단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지우야, 진정해. 내가 잡혀가면 모든 게 끝이야. 지금 너는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바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재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지우 씨,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가죠. 사내들은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한성제약 본사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지우는 25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강민재가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한지우 양하니 이제 한 기자라고 불러야 하나? 강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지우는 당당하게 회장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재 씨 15년 만인가요? 강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구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어. 제 아빠를 죽인 사람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강민재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한 기자, 솔직히 말하지.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고 권력자야. 내가 가진 증거 따위는 내 변호사팀이 전부 무력화시킬 거야. 그렇게 확신하세요? 물론이지. 그리고 내 어머니 말이야. 15년 만에 깨어나셨다면서. 참 기적이네. 하지만 언제 다시 잠들지 모르는 일이지. 협박이었습니다.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강민재 씨, 당신이 저를 왜 불렀는지 알아요? 저를 회유하려는 거죠? 강민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똑똑하군. 그래. 나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 지우 양, 이 싸움을 멈춰. 그러면 나는 내 어머니 병원비를 평생 대주고 너한테도 10억을 주지. 넌 편하게 살 수 있어. 거절합니다. 강민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는 건 당신이 될 거예요. 지우는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부장이었습니다. 한 기자, 큰일 났어요. 한성제약에서 우리 신문사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지우는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전화를 끊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신문사를 통해 기사를 내보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지우는 SNS를 열었습니다. 제이드 계정이 아닌 자신의 진짜 계정으로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탐사보도 기자 한지우입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우의 SNS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15년 전 제 아버지 한영수 박사는 한성제약 연구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화재,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제 아버지는 한성제약 강민재 회장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연구소 화재, 당시 뉴스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첫 게시물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대박, 이게 진짜야? 한성제약 회장이 살인자라고? 증거는 있어요? 지우는 두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성제약의 신약 뉴라이프 임상실험 데이터 조작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USB에서 추출한 문서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임상 데이터, 숨겨진 부작용 보고서, 비자금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뉴스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성제약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한성제약 주가 폭락, 강민재 회장 살인 의혹, 뉴라이프 판매 중단해야 한성제약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성제약 회장 강민재입니다. 최근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한지우라는 사람이 올린 글은 전부 거짓입니다. 15년 전 화재 사고는 철저히 조사된 사건이며 고인이 된 한영수 박사님은 존경받는 연구자셨습니다. 제가 왜 그분을 해쳐야 하겠습니까? 강민재는 준비된 대본을 읽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지우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고소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지우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세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 한유진이 증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한영수 박사의 아내입니다. 15년 전 그날 저는 강민재 연구소장이 제 남편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약을 맞았습니다.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최근 깨어났습니다. 제 증언이 진실입니다. 어머니의 증언. 영상은 폭탄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제약 사건, 15년 만에 생존 증인 등장 식물인간이 깨어나 밝힌 충격적 진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성제약 본사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강민재 구속하라. 뉴라이프 판매 중단. 그날 저녁 지우는 차민수와 순이를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순이는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순이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순이. 엄마 걱정 마세요. 차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우야, SNS 반응이 폭발적이야. 하지만 강민재가 물러서지 않고 있어. 그는 지금 변호사 군단을 동원해서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 예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강민재가 너를 직접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해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하드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남긴 USB 백업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우는 하드드라이브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오디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파일명은 2015.12, 24최종 증거 mp3였습니다.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박사, 이제 끝이야. 자네는 너무 정직해. 이 업계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야. 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환자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으면 어때? 우리는 이미 수백억을 벌었어. 이 신약만 팔면 1000억이야, 1000억. 자네 가족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반대해?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해칠 수 없어요. 그럼 자네가 죽어야지.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아버지의 신음. 소리. 미안하네. 한 박사, 자네 부인도 곧 따라갈 거야. 그리고 딸 지우라고 했나? 그 꼬맹이도 처리할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차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아빠가 목숨 걸고 녹음한 거예요. 이제 이걸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하지만 지우야, 이걸 공개하면 강민재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강민재가 손 쓸 수 없게 만들 거예요.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녹음입니다. 들어보시면 모든 진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첨부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검찰청 홈페이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BBC, CNN, 로이터 등 해외 언론사에도 영문 자료와 함께 제보했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재의 살인 자백 녹음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정부는 한성제약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강민재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 새벽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성제약 본사와 강민재 회장 자택에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한성제약 강민재 회장을 살인 및 임상 데이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민재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거물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우 씨죠? 저는 강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니 아니 지우 씨 우리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지우는 한강공원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앉아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미안해요. 뭐가? 내가 너무 철없었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돈 쓰고 놀기만 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그 돈을 버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적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냥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아, 너는 내 아빠와 달라 하지만 나도 공범이잖아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그건 내가 몰랐던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서연은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우 씨는 날 용서할 수 있어요? 지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서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금고에 있던 거예요. 우리 아빠가 숨겨놓은 비자금 관련 자료예요. 해외 계좌 정보랑 뇌물준 사람들 명단이 다 있어요. 지우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제발 이걸로 우리 아빠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없게 해주세요. 서연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SNS도 그만두고 조용히 살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러 다닐 거예요. 서연아, 넌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 아빠의 죄를 짊어질 필요 없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니 지우 씨 언젠가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USB를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검찰에 서연이 준 USB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고 한성제약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관료, 의사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민재 전 한성제약 회장을 살인미수, 임상데이터 조작, 뇌물공여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해냈구나. 네 어머니, 아빠가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검은 밴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면을 쓴 사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지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 더 빨랐습니다. 한 사내가 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으악, 지우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강 회장님이 널 보자고 하셔. 강민재가 그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 아니, 강 회장님 아들이야. 강준호 전무. 지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민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오빠였습니다. 지우는 밴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이었습니다. 지우는 끌려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이 남자 강준호였습니다. 한지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군요. 당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 웃기는 소리.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강했고 당신 아버지는 약했어요. 그게 다예요.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강준호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부모님한테 쓴 바로 그 약이에요. 이걸 맞으면 심장마비가 와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지우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매우 이성적이에요. 당신이 사라지면 증인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어요. 강준호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예요. 강준호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공장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강준호는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준호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한 형사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차민수 박사님이 신고하셨어요. 당신 핸드폰에 GPS 추적기를 달아놨대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준호는 끌려가면서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 가족은 이제 끝났어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해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지우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강민재의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진실을 보려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우는 증인석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와 차민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순이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넌 정말 대단해. 지우야, 내 아빠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차민수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를 입정시키시오. 강민재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2015년 12월 24일 한성제약연구소에서 한영수 박사를 살해하고 긴 공소장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임상데이터 조작, 뇌물공여, 배임, 횡령 등 12개 혐의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한영수 박사를 살해하는 장면을 녹음한 음성 파일입니다. 법정에 강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박사, 이제 끝이야.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 한유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2015년 12월 24일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연구소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민재 씨가 제 남편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민재 씨가 저를 보더니 저한테도 같은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15년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재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15년간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기억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게 믿기 어렵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그 장면은 악몽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인, 증인의 의학 기록을 보면 장기 기억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의 성명은 한지우입니다. 피해자 한영수 박사와의 관계는 제 아버지입니다. 지우는 피고인석의 강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재도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15년 만에 직접 대면이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찾으러 연구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장실 문틈으로 강민재 씨가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강민재 씨가 저를 발견했고 부하들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간병인 순희 씨가 저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는 불이 났습니다. 왜 15년간 숨어 지냈습니까? 강민재 씨가 저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우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강민재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당시 겨우 8세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진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8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날 본 것을 그렸습니다. 노트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실 구조, 강민재의 얼굴, 주사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림을 검토했습니다. 이 그림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강민재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한영수 박사는 제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제가 왜 그분을 해쳤겠습니까? 그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한 요즘 음성, 합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강민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살인, 살인미수, 임상데이터 조작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민재야.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우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한지우 기자님, 정말 대단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순이와 차민수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봤죠? 제가 해냈어요. 아빠의 원수를 갚았어요.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 후 2026년 6월 지우는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휠체어 없이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산책할까? 좋아요. 어머니. 지우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장미가 만개한 정원에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어머니와 지우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넌 이제 뭐 하고 싶니? 저요? 계속 기자 일할 거예요. 아직 세상에는 밝혀야 할 진실이 많으니까요.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순이 엄마랑 차 선생님 덕분이고요. 그때 정원 입구에서 순이와 차민수가 손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우야. 순이는 큰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감귤이에요. 직접 키운 거예요. 순이야, 고마워. 이리 와서 앉아. 네 사람은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차민수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이거 봤어? 신문 일면에는 지우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지우 기자, 올해의 탐사보도상 수상, 한성제약 비리 폭로로 언론계 큰 업적.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넌 영웅이야. 순이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야, 상금이 5천만 원이라던데. 네, 그걸로 순이 엄마 게스트하우스 확장하려고요. 그리고 차 선생님 연구실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차민수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고마운 아이야. 네 사람은 햇살 아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 아버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왔어요. 지우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강민재는 감옥에 갔고 어머니는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빠처럼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우이 머리카락을 쓸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USB 덕분이에요.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증거가 세상을 바꿨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하트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15년간 지우를 지켜준 부적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돌려드릴게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우는 목걸이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지우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순이의 게스트하우스 확장 공사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와, 진짜 크게 지었네요. 그러게 내 덕분이야.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10개 방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순이 엄마, 여기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새벽의 집은 어때? 왜 새벽이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새벽을 견뎌냈잖아. 이제는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새벽의 집 완벽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행복하니? 순이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계속 기자 일하면서 나쁜 사람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에 자주 올게요. 좋지. 그럼 우리 가족이 자주 모이는 거네. 가족. 지우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15년 전 지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가족이 생겼습니다. 친어머니, 순이 엄마, 차민수 할아버지, 그리고 새로 만난 친구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 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빛 아래 세 사람이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2026년 여름, 지우는 새로운 기사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였습니다. 권력과 돈에 짓밟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기획이었습니다. 첫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우의 이메일에는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우 기자님,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제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지우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지우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우야, 다음 달에 퇴원할 수 있대. 정말요? 어머니. 응, 이제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럼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살게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 거야. 하지만 지우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꿈을 위해 살아. 내가 항상 응원할게. 지우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의 겨울. 지우는 한국제 기자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8살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그들이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우는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인생은.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야 할 수많은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이 영상은 현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AI 창작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하며 AI 기술로 연출된 허구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